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오늘 정오쯤에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했습니다. 북한의 도로 폭파에 대응해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한 대응 사격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오늘 낮에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를 했는데 네. 우리 군이 폭파 당시의 영상을 제공을 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 중간에 가림막이 쳐져 있는 상태인데 가림막 너머에서 폭발음이 울리면서 북한군이 도로를 폭파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연기가 솟아오르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화면 속에 보이는 바로는 지금 가림막 주변에 여기서부터 개성시입니다라는 도로 표지판을 볼 수가 있고 또 폭파가 이루어진 장소에서는 굴착기나 대형 트럭 중장비들이 작업을 하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북한이 오늘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는 것 어떤 의미라고 봐야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번 이제 폭파가 그동안 북한이 그 적대 국가, 네. 두 개의 적대 국가 이렇게 지금 남북 관계를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장 그 구체적으로 또 가장 대놓고 행동으로 보여줬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두 국가론 앞으로 남북 관계는 당분간 남북 관계는 없다. 이것을 내외에 과시하는 또는 공포하는 이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육로라고 하는 것이 네. 갖고 있는 의미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대화의 상징적 공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남북 간에는 동해선 육로 철도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개성 쪽에 지금 이제 파주 쪽에서 가는 육로 철도가 있었는데 이미 철도는 8월 정도에 다 끊겼습니다. 북한이 이제 작업을 해서 끊어놨고 이번에 육로까지 이제 끊음으로써 남북 관계 차원에서는 뭐 단절된 거리상의 이제 공간 자체가 단절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현재로서는 이제 JSA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거기 하나만 사실은 남북 육로가 남아 있는데 예. 물론 뭐 전체적으로 남측은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JSA 이 한 지역만 남아 있는 그리고 거기에 그 지역은 남측에서는 사실 우리 정부보다는 이제 유엔사가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관계의 단절 이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합참은 우리 군이 북한의 폭파 이후에 MDL 이남으로 대응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뭐 이것은 아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군 교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에 작업했던 그 공간 자체가 사실상 이제 군사적으로 그런 폭발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 그 비무장 지대에 그 지역에 거의 들어와서 아마 북한이 작업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쪽에서도 이제 북한의 그런 군사적 행동에 대한 대응 행동이 어떤 식으로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작업하고 있는 그쪽을 넘어서서 이제 탄착이 형성되는 사격을 한 건 아니고 그 작업 앞쪽으로 사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전혀 그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없애는 상태에서 우리 나름의 상징적인 행동을 했다.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그 도발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상징적 행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북한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후에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고 또 오늘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키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좀 제기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국지적 도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아마 NLL 수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해 5도 NLL 수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우리의 영해 개념과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해상 경계선은 많은 부분 겹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수역에 대해서 북한이 아마 NLL 그 수역에 아주 근접하거나 또는 NLL 수역 바로 아래쪽으로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한달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명백한 도발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상당히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무인기를 우리 군이 보냈거나 동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결국 북한이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심야에 남측으로 무인기를 내려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단지를 뿌린달지 이런 식으로 행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미국 대선도 지금 곧 네.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쏜달지 또는 그 7차 핵실험 전술 핵실험을 함으로써 미국 대선까지 겨냥한 북한의 강력한 어떤 그 도발 이것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NLL 수역이 국지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앞서 북한이 휴전선 부근 포병부대와 화기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예비 지시를 지금 하달한 상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의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 8개 포병 여단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지역에 있는 북한의 주요 그 포병 그 포병은 다 동원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제 곧 군사적 행동으로 바로 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북한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측에서 무인기가 다시 한번 평양 상공에 나타날 경우에는 무자비한 그런 공격이 가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북한의 이 무인기가 다시 이 북측으로 날아오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이제 북한이 이런 8개 포병 여단을 배치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수도권도 위협하는 심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는 네.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다 타격 지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 그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 이제 군사 당국은 뭐 우리 국방 당국은 뭐 거기에 대한 대응 태세는 명확하게 잘 해낼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도 또 그 지금의 위기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그 관리 능력 또 미국이랄지 중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현재 어떤 군사적 위기가 좀 더 그 고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능력들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앞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시켰을 당시에도 그 영상을 북한이 주민들한테 공개한 바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번 연결도로 폭파 영상도 주민들한테 공개하면서 대남 적개심을 주민들에게 좀 고취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뭐 그 가능성은 뭐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무인기를 보면 이제 북한이 아마 대대적으로 아마 북한 내부에 선전 활동을 하고 주민들을 동원해서 대남 비난 결의대회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평양에서 시작해서 각 지방으로 다 이것이 이제 퍼지는 그런 게 과거의 북한의 이제 행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폭파 장면도 우리가 화면으로 봤지만 우리는 이제 남쪽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마 북한은 북쪽에서 찍은 사진들은 좀 더 그 폭파의 위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통해서 남관계는 더 이상 없다. 우리는 우리의 그 단결된 힘으로 북한을 사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력 관계랄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자. 그래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렇게 앞으로 북한이 선전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도 그렇고 북한이 오늘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도 그렇고 우리 네. 세금이 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세금이 약 1,800억 원이 투입이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남측 예산이 쓰인 자산을 계속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어떤 식으로 물을 거냐의 여부인데 그 전에 이제 그 연락사무소 폭파할 때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법이 특별하게 있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 정부가 한 약 400억 정도의 이제 손해보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뭐 북한이 그것을 400억 이상을 내놓느냐 이건 뭐 쉽지는 않은 것이고 오히려 이제 북한의 행동이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또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의 상징적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번에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법원 쪽에 그런 북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정도의 대응이 현재로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도로를 폭파한 자리에 국경 요새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과연 이 요새화 작업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일각에서는 북한이 MDL 그러니까 국경 분계선을 이용해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일을 좀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처럼 그만큼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어떤 최근에 북한 당국이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요? 뭐 그것은 뭐 부분적으로 뭐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북측에서 이제 남측으로 내려오는 한두 번에 걸친 네. 이제 그 월남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교동도 쪽, 그러니까 강화도 쪽에서도 네. 있었고 육상에서도 있었고 이제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방벽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북한이 남측하고 연결될 수 있는 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방벽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북측으로 진격에 들어올 수 있는 탱크 부대랄지 이런 그 기계화 부대들을 막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역으로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탈북에 대한 것을 막는 예비 조치로서의 행동도 그 북한의 이번에 그 가림막이랄지 또는 방어벽에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는데 네. 이렇게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다라고 주장하는 배경과 그리고 한미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우리 군에 대한 것은 이제 북한은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예. 없다고 봅니다. 이제 나오겠죠. 또 그렇게 해왔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쪽에서 이제 자작극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반적인 정황으로 보면은 이제 자작극 가능성도 있지만 또 남측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도 분명히 높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어쨌든 북한은 이것은 이제 우리 국방 당국 그다음에 국방 당국의 동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명확하게 북한은 지금 우리 쪽을 지칭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북한은 이 소행 자체가 이제 남쪽으로 이 소행을 몰아가면서 판 자체를 이제 북측이 남측을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을 지금 끌어들이는 이유는 지금 어쨌든 남북 간의 지금 군사적인 충돌이 할지 갈등 국면에서 무인기가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3번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왕복까지 하면 6번을 휴전선을 넘어갔다는 건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남측에서 관리하는 주체는 유엔사입니다. 유엔 사령부이기 때문에 유엔 사령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미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엔사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담을 하는 와중에 오늘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정부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가 매우 비정상적 조치다,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런 내용의 통일부 성명을 내놨고 퇴행적인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가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총 1억 3,290만 달러의 차관 방식 자재 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관 상환 의무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정부는 또 남북 철도 도로 폭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 통일부 명의의 성명이 나왔습니다.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 네네. 정부 성명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정부로서는 뭐 그렇게 당연히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동해선 그다음에 개성 축선의 그 도로 철도의 건설 비용은 전적으로 우리 한국이 다 제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현물 차관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의 자재가 들어가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권은 사실상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 남측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북한이 폭발을 시킨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남북 관계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공간들을 북한이 이제 무참히 이제 폭발시켰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정부로서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의 무인기 침투 이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 및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처음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맞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 협의회는 어떤 기구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NSC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이제 북한의 최고 국방 분야, 그다음에 대외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주요 인사들이 모였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 면면을 보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북한의 총참모장, 그리고 정찰총국장, 국방상.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측면을 다루는 중요 인사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그 협의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이제 보면 북한도 물론 비공식적으로 그런 모임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예 대놓고 그 협의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결국 북한이 지금의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거나 또 그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남 관련된 그런 강력한 그런 대응 수단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어떤 개인의 책임보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북한 내부 지도부의 입장이다. 이것을 좀 보여주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가 그 협의회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협의회에서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좀 논의가 됐느냐가 역시 주목받는 사항인데 네네. 강경한 군사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주로 좀 논의가 보통 됐을까요? 이제 뭐 그런 그 회의를 하면 우리도 NSC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이 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북한도 아마 이제 이러한 다양한 논의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앞으로 지금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북한이 대응할 것인지 강경 대응을 할 네. 것인지 그 대응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응 방법은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이제 대남 도발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그 북한이 미국의 대선까지 고려해서 현 상황들에서 어떤 식으로 핵실험이랄지 또는 군사 정찰 위성 쏘는 문제랄지 이것들을 좀 판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마 그 협의회에서 다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그것을 선전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어제 아마 이 협의회가 어떻게 정리했느냐 지금 뭐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표면적으로 아마 강경 기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가 북한의 앞으로의 대남 네. 군사 도발이랄지 대남 정책의 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모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